안녕하세요, 한정우입니다. 제가 요즘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살고 있는데, 사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며칠 전에 고속버스 터미널을 갔거든요. 어디를 가려고 한 건 아니라 어쩌다 보니까 가게 됐어요. 잠깐. 그 고속버스 터미널 아래 이제 지하상가가 있어요. 근데 제가 그 지하상가가 그렇게 큰 줄 몰랐다가 인생 처음 거기를 가봤는데 되게 많은 약간 시장 같은 느낌도 나더라고요. 그리고 이런저런 장식품 그런 것들도 많이 파시는 분들도 많고, 그리고 심지어 그림도 파시더라고요. 지하상가에서 그림을 파는 경우는 흔치 않은데 아마 거기가 반포자리가 있어서 아무래도 좀 그 주변 고객의 수준이 높아서 그런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제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샵을 갖고 계신 모든 분들은, 예를 들어서 뭐 식당이나 아니면 그런 작은 점포를 갖고 계신 사장님들은 대부분 한 자리를 계속 지키시잖아요. 뭐 적게는 뭐 1, 2년, 많게는 10년, 20년, 거의 평생 또 그 자리를 지키신단 말이죠. 근데 저는 사실 그런 삶을 살아본 적도 없거니와 상상도 안 해본 삶이긴 해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들은 사실 두려워하는 게, 제가 살고자 하는 인생의 목적지가 있는데 그 목적지에 갈 수 있는 선택지가 없다라고 하면은 그 자체가 너무 괴로워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뭔가 작은 점포에서 시작한다라고 하면은 현실적으로 힘든 일이죠. 작은 점포를 통해서 뭔가 엄청나게 돈을 벌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 자체는, 그렇게 변해간다는 건 굉장히 힘든 일이니까, 저 같은 사람들은 애초에 그렇게 정착할 수가 없고, 정착할 수 없다 보니까 사실 그 삶이 어떤 삶인지 잘 모르긴 해요. 근데 전 또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럼 저런 삶이 나쁜 삶이냐라는 질문에서 그건 아니거든요. 만약에 내가 그런 삶을 원했다라고 하면 참 좋은 삶이라고 생각해요. 내 퍼스널리티가 그런 사람이었다면, 내가 루틴이 선명한 그런 타입의 일을 선호하고, 그리고 어떤 뭐 작은 점포라도 상관없으니 거기에서 매일매일 사람들 만나면서 적당히 그 안에서 행복을 찾아갈 수 있는 그런 라이프 스타일이 좋았다라고 하면은 아마 그 길을 택했겠죠. 근데 저 같은 사람은 그 길을 택할 수도 없고, 그리고 상상할 수도 없고,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그 길을 아마 안 가려고 하겠죠. 그 길을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 절대. 그냥 가는 방향이 다른 거예요. 비슷한 예로 저 같은 사람들, 특히 대부분의 사업하는 사람들은 이런 루틴이 있는 일들을 못하죠. 그리고 소득이 딱 정해져서 그 이상을 만들어내지 못한 일들을 못하죠. 그런 캐릭터라고 볼 수 있는데, 근데 저는 그런 모든 상황들이 뭐랄까 좀 이상하게 느껴지기도 했어요. 예를 들어서 저는 제가 그런 스타일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니즈가 없기 때문에 열심히 그냥 바둥바둥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는 건데, 사실 누가 저한테 등 떠밀어서 이렇게 사는 게 아니잖아요. 누가 등 떠밀고 막, 야, 너 빨리 사업해. 야, 너 개발자로 일하지 말고 사업을 해야지.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누가 강요하지도 않았는데 이런 삶을 살게 된다는 거, 저는 그런 게 운명 같다고 느껴져요. 그리고 이게 거부할 수 없는 어떤 그런 받아들여야 되는 그 각각의 퍼스널리티 같은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사람을 한번 생각을 해볼 때, 어떤 사람들은 불평을 하지만 그 조직에서 견디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은 견디지 못하고 나와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견디지 못하고 나오는 사람을 인내심이 낮은 사람이라고 폄하하기도 하는데, 반대로 보면 그 사람이 나가서 새로운 조직을 이끌어서 더 잘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남 밑에 있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보통 사업해야 하는 거고요. 결과적으로 저는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이 다 아주 뿌리 깊은 그런 성격과 퍼스널리티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사람은 매일매일 욕을 하면서도 회사를 다닐 수 있고, 저 같은 사람들은 욕을 하다가 나와버리죠, 그냥. 그리고 회사를 차려버리고요. 그런 차이점이 있어요. 제 친구들 중에도, 아니면 제 지인 중에도 사업 얘기를 하는 사람은 정말 많아요. 거의 다 한다고 봐도 돼요. 정말 안 하는 사람은 좀 손에 꼽을 정도로 적고, 대부분은 사업 얘기를 한 번씩 해요. 근데 대부분은 사업을 못 해요. 대부분 현재 상황에 불평하면서도 딱 거기에 머물러 있어요. 거기에 마치 앵커가 박힌 것 마냥 딱 잡혀 있는 거죠. 근데 전 그게 그 사람의 퍼스널리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 사람이 뭔가 부족해서, 능력이 부족해서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퍼스널리티가 그런 거죠. 만약에 그 사람이 인내심이 없다면, 그 사람이 해당 조직 내에서 더 이상 견디지 못하는 상황이 된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은 아마 나와서 사업할 겁니다.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할 거예요. 근데 오히려 더 조직에서 견뎌낼 수 있는,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고 또는 거기서 융화되는 거에서 좀 더 안정감을 느끼는 사람들은 나가는 선택을 하기보단 남는 거죠. 전 그게 그들을 그곳에 묶어두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말로는 맨날 사업하고 싶다고 하지만, 그리고 제가 선명하게 아는 거는, 사업이라는 게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사업들이 있어요. 그래서 재밌게도 우리가 스타트업을 한다라고 하는 거랑 자영업을 한다라고 하는 거랑 조금씩 다른 거거든요. 근데 이제 초짜 사장님들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그런 구분도 잘 모르거니와, 두 번째는 게임의 룰을 몰라요. 그러니까 본인이 안다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저도 그랬고.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펼쳐지냐면, 모르는데 자꾸 모르는 사람들끼리만 만나요. 이게 문제입니다. 아는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정말로 전문가를 만나야 되는데, 문제는 전문가를 못 만나요. 다 모르는 사람들끼리만 만나고 과거의 인맥들만 만나고,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그 사업이 잘 되기 힘듭니다. 왜냐면 게임의 룰을 알아야 되거든요. 게임의 룰이 뭡니까? 라고 하는데, 그 게임의 룰이라는 게 사실 굉장히 신묘해요. 예를 들면 사업가들은 사람을 채용하면서도 돈을 아끼는 방법을 알고 있고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뭐 세금을 줄인다든지, 근데 그 줄일 때도 여러 가지 법적인, 법에서 지원해주는 수많은 정책들을 다 활용하는 거죠. 그런 걸로 활용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투자 라운드를 아주 정교하게 이용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시드, 시리즈 A, B, C 이런 식으로 갈 때, 아니면 국가 투자, 뭐 팁스 이런 것들, 그거를 정교하게 이용해서 본인이 만들어낼 수 있는 이윤과 거기서 만들어낼 수 있는 시장 가치와 이런 것들을 균형 잡혀
균형 잡게 잡고서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찌 보면 이게 꾼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런 꾼 같은 사람들이 사실 시장에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런 걸 전혀 모르는 상태로 순수하게 사업을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 거의 백전백패에 가깝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또 하고 싶은 얘기는 창업지원센터 같은 것들이 있어요. 창업지원센터, 뭐 VC 어쩌고 저쩌고들이 있는데, 근데 VC는 전문가들이 많죠. 왜냐면 걔네들은 투자를 전문적으로 하고 또 그 투자를 바탕으로 수익을 만들어내야 되는 전문적인 조직이니까. 근데 무슨 창업센터 이런 데는 죄송한 말이지만 전문가가 아닌 사람을 채용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오히려 거기서 얘기를 듣다가는 진짜 산으로 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정말 이상한 결론으로 갈 수 있어요. 근데 이런 선의의 피해자들이 계속 생겨납니다. 물론 그 사람들도 본인들이 알고 있다고 확신하고 있고 본인들이 비즈니스를 뭔가 창업을 할 때 성공 케이스를 만들어낼 거라고 생각하겠지만은 애초에 결과물만 보자고요. 창업지원센터에서 만들어낸 그런 포트폴리오랑 거기가 아닌 VC들에서 만든 포트폴리오, 엑셀러레이터들에서 만든 포트폴리오 다 하나씩 비교해 봤을 때 어디가 제일 나았냐? 성적으로 비교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다 프로니까. 근데 처참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전문가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 사실 이게 결국은 다 그 사람의 퍼스널리티에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퍼스널리티에서 저는 또 한 가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뭐냐면은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삶하고 본인의 실제하고 지금 괴리감이 큰데 그거를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상식적으로 큰 돈을 원하는 사람이면은 우리의 생각에는 큰 돈을 원한다는 거는 큰 노력이나 큰 에너지나 아니면 남들이 하기 힘든 일을 하거나 아니면 남들이 갖기 힘든 전문성이 있거나 할 때 큰 돈이 나와요. 그게 아닌 방향은 보통 사기거나 아니면 뭔가 뭐 시장의 빈틈을 찾는 경우도 있는데 그거는 사실 요즘 같은 사회에서 쉽지 않은 일이죠. 굉장한 전문성이 없으면 그런 시장의 빈틈을 찾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 사람이 굉장히 게으른 또는 자기 발전적인 그런 게 없는 사람이라면은 정말 비극이에요. 정말 비극인 겁니다. 성공을 꿈꾸지만 절대로 성공할 수 없는 퍼스널리티를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그걸 꿈꾸고 있다는 거는 자기 자신을 지금 고갈시키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건데 저는 그런 분들을 몇몇 봐왔어요. 그리고 몇몇 분들을 믿어서 자리를 주기도 해봤는데 근데 안타깝게도 그 스스로를 바꾸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과연 이 퍼스널리티라는 걸 바꿀 수 있을까? 저는 사업가랑 사업가가 아닌 사람을 딱 비교했을 때 제일 차이점이 뭐가 있냐면 세일즈라고 생각하는데 사업가들은 뭐든지 세일즈를 하려고 노력해요. 내가 이 상품을 사와서 저 사람한테 제공했을 때 저 사람도 이득을 보고 나도 이득을 볼 수 있으면 이 거래를 추진하는 거예요. 이게 세일즈인데 예를 들어서 제가 좋은 거래, 좋은 어떤 할인 전략이 생겼어요. 근데 그거를 제 가까운 사람들한테 이제 연락을 하는 거죠. 제가 이러이러한 그런 전략이 하나 생겼습니다. 이러이러한
그런 뭐 판매처가 생겼습니다. 하실 사람 있으시면 연락 좀 해주실 수 있나요? 하면은 정말 놀랍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연락을 하는 것 자체를 두려워합니다. 사람들은 세일즈를 못해요. 세일즈를 할 용기가 없어요. 애초부터 사업가가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세일즈를 절대 못합니다. 어떤 사람 이런 사람도 있어요. 아, 내가 말을 해볼게. 근데 말을 못합니다. 그 사람 앞에서 말해볼게라고 하지만 말을 못해요. 왜냐? 무섭거든요. 세일즈를 안 해봤으니까. 만약에 어떤 상품을 권했는데 문제가 생기면 자신한테도 뭔가 피해가 올까봐 용기 있게 물어보지도 못하고 말을 건네지도 못하고 심지어 그 브로셔 같은 자료 하나도 못 건넵니다. 대부분이 그래요. 근데 그런 사람들 중에 자기가 사업한다라고 자꾸 까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말이 안 되거든요. 사업은 내 상품을 파는 건데. 어떤 사람은 자꾸 장인정신이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장인정신. 뭔가 내 기준에서 완벽한 걸 팔려고 한다. 근데 보세요. 장인정신 갖고 있는 사람 중에서 부자 된 사람 있나요? 대부분은 부자는 고사하고 그냥 자기 밥벌이 하기 바쁩니다. 그분들의 철학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장인 정신과 사업은 완전 별개의 영역이라는 거죠. 근데 내가 장인 정신을 갖고서 뭔가 그런 정교한 제품을 만드는데 헌신하려고 하는 거면은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지. 본인을 사업가라고 부른다면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사업은 시스템을 만들어서 이 시스템이 자생적으로 부를 창출해낼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건데 그게 아니라 뭔가 내가 내 노동력과 내 실력과 이런 거가 꼭 투입이 돼야만 나오는 뭔가 이거는 애초에 시스템이 아니죠. 그냥 크래프트죠. 크래프트. 누군가의 그냥 공예에 가까운 거죠. 근데 자꾸 그런 식으로 자꾸 사업을 접근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나이를 먹으면서 사업 얘기를 합니다. 왜냐? 직장 생활이 이제 끝이 나니까 언제가 끝이 나니까. 그래서 쉬운 선택도 고민해보죠. 뭐 남들이 많이 선택하는 어떤 프랜차이즈를 한다든지 아니면 만만해 보이는 뭔가를 하려고 해요. 근데 그 만만해 보이는 거는 이미 수많은 경쟁자가 있으니까 수익률이 안 좋죠. 적당히 리스크도 테이킹하면서 적당히 좀 폼도 나면서 적당히 돈도 벌면서 뭐 이런 걸 찾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저는 사람들이 환상에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환상이 어떤 환상이냐면은 저 사람과 내가 거의 비슷한 세상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착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완전히 다른 세계에 살고 있거든요. 만나는 사람, 하는 생각, 하루 일과 그리고 돈을 창출하는 방법도 저는 월급을 받은 지가 벌써 얼마 됐는지 잘 기억이 안 나요. 저는 월급을 받아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월급을 주면서 살아왔죠. 월급을 주면서 산다는 건 뭡니까? 그럼 누구한테 돈을 받아야 돼요? 비즈니스 기업한테 돈을 받아오던지 국가한테 받아오던지 뭔가 그런 데서 받아와야 돼요. 아니면 일반 고객한테 받던지 B2C, B2B, B2G 셋 중에 하나를 해야 돼요. 그거랑 어떻게 샐러리맨이랑 같은 세상을 살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냥 생각하는 수준의 차이가 아니라 실제로는 너무너무 많은 차이점들이 있고 너무너무 많은
퍼스널리티의 차이도 기저에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기저에 있는 것 자체가 뭔가 그 사람을 동경하거나 해서 전 바뀔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내가 저 사람처럼 부자가 되고 싶다, 뭐 그런 걸로 바뀌는 거랑은 전 완전히 불가능한 얘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러니까 사실 뭐 성공학 뭐 어쩌고 저쩌고도 다 의미 없는 게, 대부분 가르치는 게 다 허접하더라고요. 뭐 무슨 스토어를 차려라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애초부터 저는 퍼스널리티가 다르고, 이 퍼스널리티가 다르다는 걸 인정하면서 내가 갖고 있는 퍼스널리티에서 최고의 나를 뽑아내야지, 자꾸 내가 나한테 맞지 않는 옷을 끼워 맞춰가지고 벌려고 하는 것 같은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사업을 다 때려치고서 뭔가 연예인으로서 뭐 보이그룹이나 무슨 뭐 가수로 돈을 벌려고 한다면 전 돈을 못 벌고 바로 굶어 죽을지도 몰라요. 또는 뭐 제가 뭐 다 때려치고 갑자기 공장에서 뭐 일을 한다든지 해도 당연히 제 최고의 수익을 끌어내기가 힘들겠죠. 내가 갖고 있는 퍼스널리티 안에서 찾아야 되는데, 근데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그 퍼스널리티를 미워하기도 해요. 그 참 이상한 일이죠. 내가 갖고 있는 무기인데 내가 갖고 있는 무기를 오히려 미워하기도 하고. 저는 자신이 갖고 있는 그 한계와 강점과 약점을 받아들여야만 거기에서 제일 좋은 나의 모습을 끌어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만약에 공부를 아무리 열심히 하고 뭐 하루 종일 영어만 한다고 해서 제가 뭐 네이티브 그 잉글리시 외국인들 뭐 미국인들처럼 영어를 쓰겠습니까? 절대 못해요. 그거는 따라잡을 수는 없어요. 이미 제가 늙어버렸기 때문에. 그냥 제가 갖고 있는 선에서 합리적인 어떤 목표치까지 달성을 하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거에서 행복감을 못 찾고 자꾸 이상한 데로 가면은 저는 그만큼 불행한 인생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본인을 자꾸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본인은 루틴이 있는 삶을 좋아하고 리스크를 테이킹하기보다는 그냥 월급 받으면서 사는 삶을 좋아하고, 누군가가 돈을 주면 그냥 할당된 일을 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은 직장인이에요. 직장인이에요. 만약에 그런 게 싫고 그걸 견딜 수 없다라고 하면은 직장인을 못 하죠. 누가 나한테 일을 주는데 싫어, 화가 나서 못 해. 그럼 내가 내 일을 만들어내야 되는 일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퍼스널리티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자꾸 어떤 결과물을 보고서 아, 이런 사업을 해서 돈을 이렇게 버네요, 저 사람 닮고 싶다, 이렇게 되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우린 다 각자가 갖고 있는 무기가 다르고 이미 정해진 그 사고 방식도 다르고,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갖고 있는 인내심의 정도, 분야별로 인내심의 정도, 그리고 내가 선호하는 근무 환경,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다른데 어떤 이상향의 하나를 보고서 거기에 내가 맞는 사람이 될 거라고 착각하는 거는 저는 말도 안 되는 너무 철없는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직업에 귀천도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결과적으로 사람마다 자신한테 맞는 핏이 맞는 일들이 있는 거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각각이 하는 일을 해줘야만 이 사회가 잘 운영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 뭐 누군가는 대단하고 누군가는 뭐 허접한 일이고 뭐 누군가는 뭐 열등한 일이고, 근데 심지어 해당 구성원 안에서도 그런 어떤 이상한 이데올로기 같은 게 존재해서 그 안에서도 자기 집단을 비하하거나 한다면은, 그러면은 그 삶은 지옥이 되는 거죠. 당장 개발자라는 직업도 2010년도 이전에는
개발자라는 직업이 스스로를 비하하는 직업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40살에 퇴직하면은 치킨집 연다라고 하는 거가 공공연한 밈으로서 돌아다녔단 말이죠. 근데 그게 누구한테 좋은 겁니까? 사실 아무한테도 좋은 게 아니에요. 그냥 개발자는 스스로를 비하하는 거고요. 그럼 그 개발자들이 더 힘이 날까요? 힘이 안 나죠. 오히려 자기들을 사회에서 열등하게 표현하는 건데요. 근데 고작 10년 좀 지나고 나니까 상황이 180도 바뀌어 버렸잖아요. 근데 이렇게 급변하는 사회인데 어떤 직업은 옳고 어떤 직업은 낮고 어떤 퍼스널리티는 훌륭하고 어떤 건 나쁘고 나는 뭐 부족하고 저 사람은 대단하고 사실 말도 안 된다는 거죠. 다 쓰임이 있는데 결국 저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맥스치로 이끌어낼 수 있는 사람은 자기밖에 없고요. 그리고 내가 도대체 정확히 뭐를 원하는 사람인지를 스스로가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현 시대에는 그걸 잘 못합니다. 제가 단언컨대 이거 할 수 있는 사람 거의 못 봤어요. 자기가 뭘 잘하고 어떤 삶을 원하며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퍼스널리티가 정확히 뭐냐. 되게 간단한 건데도 이 간단한 거를 나이 30, 40, 50을 먹어도 못 말해요. 그만큼 자기 자신에 대한 그런 사색이 없었다. 분석이 없었다. 아니면 그런 것들을 테스트해 볼 만큼 경험이 없었다. 사회 경험이 어떤 편향돼 있었다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런 면에서 저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전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정답이라고 생각해요. 네.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정답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사람마다 쓰이는 방식과 맥스치는 다 다르다. 그 안에서 적당히 내가 원하는 라이프 스타일을 찾으면 되고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그 안에서 내가 지혜를 발휘해서 묘수를 찾아낼 수도 있을 거예요. 직업이라는 게 꼭 주어진 대로만 할 필요는 없잖아요. 새로운 직업을 만들어내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여러 직업을 동시에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런 식으로 나만의 퍼스널리티와 실력이 겸비된 그런 일들을 만들어내가는 게 저는 인생이라고 생각하지 무슨 주어진 정답을 갖고서 거기와 그런 퍼스널리티와 그런 애티튜드와 그런 형태의 사람들만 우상화되는 거는 아주 잘못된 사회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런 생각에 빠져 있으면 있을수록 결국은 그 스테레오타입이 아닌 모든 사람들은 낮게 평가가 돼요. 전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